안녕하세요, 랑쌤입니다. 저는 결혼 6년차 부부인데요. 제가 또래들 중에 결혼을 좀 일찍 한 편이어서 제 주변에 이제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여요. 근데 결혼 생활 시작하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들만 골라서 시작하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. 제발 그러지 마세요. 진짜 거지 되는 거 한순간입니다. 그게 나다 싶으면 끝까지 봐주세요. 결혼 생활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집이죠. 신혼집을 전세에서 시작한다 하시는 분들은 제발 그러시면 안 됩니다. 특히 신축 전세. 결혼 생활을 어떻게 시작하냐에 따라서 자산이 형성되는 속도가 굉장히 달라요. 제일 돈이 잘 모이는 황금 시기 신혼에 신축 전세에 들어간다? 이건 그냥 평생 가난하게 살겠다는 소리예요. 우리가 결혼하면 깔끔하고 좋은 집에서 살고 싶죠. 그런 분들은 저 같은 갭 투자자들한테는 아주 땡큐죠. 저는 그분들 덕에 투자도 하고 경매로 집도 안 넘어가고 아무것도 모르는 신혼부부 세입자로 최고예요. 시세보다 비싸도 컨디션만 좋으면 그냥 들어오니까요. 신혼부부 여러분들 덕분에 저 안 망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. 하지만 그런 거는 제 영상 안 보는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들어오면 되고,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은 앞으로 살림살이 나아져야죠. 깎아먹고 살 거 아니잖아요. 저는 결혼 생활을 시작한다면 집을 사거나 정 여건이 안 된다면 돈을 최대한 덜 깔고 있는 월세를 사셨으면 좋겠어요. 전세 이자 내는 게 더 저렴하다고 전세를 들어가서 사는 순간 경제 상황이 나아지는 건 쉽지 않습니다. 계속 그 자리에 안주할 수밖에 없어요. 우리가 자산을 불려나가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내 집을 사서 점점 좋은 집으로 갈아타면서 자산을 불려나가는 거예요. 근데 전세를 살고 있다? 이거는 저 같은 갭 투자자, 남의 자산 불려주는 것밖에 안 돼요.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. 전세 살다가 집 사면 되잖아. 근데 전세를 살면 집을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. 한 달에 전세이자 조금 내면서 돈 아껴서 한 달에 100만 원, 200만 원씩 모으면 1년이면 얼마나 모으겠어요? 솔직히 결혼 생활 하면서 2천만 원 정도 모으면 진짜 많이 모으는 거예요. 5년에 1억 정도 모으면 많이 모은 거예요. 그것도 못 모으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. 솔직히 이거 보시는 분들 그것도 못 모으실 분들 진짜 많거든요. 그리고 그런 분들의 대부분이 전세이자를 조금만 내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. 전세 대출 풀로 땡겨가지고 좋은 집 들어가서 살고 있으니까 이자만 왕창 내고 있을 거예요. 저는 진짜 전세이자 100만 원 넘게 내는 사람들 보고 기겁했어요. 대체 왜? 돈은 돈대로 깔고 있고 이자는 이자대로 나가고, 이게 그나마 월세였으면 그나마 돈이라도 적게 깔고 있잖아요. 그리고 이게 만약에 내 집 이자였다면 내 집에 저축이라도 하는데 말이에요. 그리고 막말로 5년에 1억 모을 수 있다고 집 살 수 있을까요? 이미 내가 결혼하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을 거예요. 물론 더 떨어졌을 수도 있죠. 그럼 하락장에 베팅을 한다는 건데 저는 이쪽에 리스크가 더 큰 것 같거든요. 자산은 분명히 우상향하게 되어 있어요. 어쩌다 운이 좋게 지금처럼 하락장이 지속되어서 돈을 모아서 사고 싶은 집 사면 너무 좋죠. 근데 진짜 하락장이 지속되잖아요? 더 집을 못 사요. 더 떨어질 건데 어떻게 사겠어요? 나 계속 베팅해야지.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. 전세 2년만 살고 집 구하면 되지? 하잖아요? 그때 내가 원하는 가격과 타이밍이 절대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. 계약갱신권 써서 2년 더 연장해서 살자. 이거는 그나마 다행일 수 있어요. 왜냐면 중간에 나올 수라도 있잖아요. 근데 더 좋은 전세에 들어가고 싶어서 새로운 계약을 한다? 이런 패턴이 반복되니까 절대 집을 살 수 없고 내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. 전세를 살면 내가 가진 자산을 거의 다 깔고 시작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. 예를 들어서 부부가 시작하는데 현금 1억이 있다고 해볼게요. 물론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지만 그냥 계산하기 쉽게 1억이라고 할게요. 보통 1억이 있으면 이 사람들은 전세 1억짜리를 보지 않고 전세 3억 이런 집을 보러 다녀요. 대출을 다 땡겨가지고 내가 살 수 있는 제일 좋은 전셋집에 들어가고 싶거든요. 그리고 솔직히 요새 3억짜리 집이 있나요? 그렇게 보러 다니다 보면 전세 대출 이자만 많이 내야 되는 집들을 보러 다녀요. 대출이 요새 너무 잘 나오잖아요. 안전하게 70%까지는 요새 다 받으니까 3억짜리를 들어가면 2억 대출 받고 내 돈 1억 깔고 3억짜리 집에 살 수 있는 거예요. 수도권에서는 대출 없이 1억 있으면 원룸이나 들어갈 텐데 나 이제 결혼하는 신혼부부인데 괜히 불행하게 원룸 들어가서 살고 싶겠어요? 절대 못해요, 그런 건. 근데 아직 집 사는데 돈이 부족하다 싶으면 1억 있으신 분들은 2, 3천만 원 정도만 보증금으로 깔고 현금 확보를 꼭 하고 계셔야 돼요. 이 현금이 있어야 원하는 집이 나오면 계약금도 넣고 청약도 해보고 할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결혼하는 신혼부부들이 이걸 왜 못하는 줄 아세요? 결혼하면
주변에서 보는 눈이 얼마나 많아요. 내가 무슨 집에 살고 있는지, 어떤 형태로 사는지, 나 결혼 잘했다고 알리고 싶고, 잘 살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고, 또 집들이도 해야 되고, 지인들 초대도 해야 되고, 인스타에 자랑인 듯 아닌 듯 교묘하게 사진 찍어가지고 자랑도 해야 되고, 그러니까 좋은 집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이런 거는 집을 사고 내가 진짜 여유가 있으면 할 수 있죠. 근데 진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여기저기 자랑하는 것만큼 없어 보이는 게 없어요. 내가 정말 내 집이 있고 자산이 쌓이고 여유가 생기면 그걸 굳이 자랑하지 않아도 알아서 있어 보이거든요. 여유는 통장 잔고에서 나온다. 내가 앞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월세 살고 몸테크하고 이러는 거 전혀 문제가 안 돼요. 솔직히 내가 말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는 거지. 내가 굳이 말 안 하면 아무도 몰라요.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 다 필요 없어요. 결혼했으면 남편이랑 나랑 잘 살고 자산을 같이 불려가고 부자가 되어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. 저희 부부도 결혼 시작하면서 당연하게 몸테크를 했어요. 저희는 막 뭘 알아서 한 건 아니고 본능적으로 현금을 좀 가지고 있어야겠다. 그리고 당시에 자영업을 시작하면서 현금이 얼마 없기도 했어요. 근데 그 얼마 없는 현금도 무조건 들고 있으려고 굉장히 저렴한 전세 1,500만 원, 그 다음 집 6,500만 원, 그 다음 집 8천만 원 이런 식으로 살았어요. 그 돈도 다 깔고 있지 않으려고 대출을 항상 받았어요. 주거비를 줄여 놓으니까 그 덕분에 현금이 알아서 모이고 남겨놓던 현금과 모이는 현금을 다 합쳐서 청약 계약금도 넣어서 아파트가 생긴 거예요. 근데 내가 현금도 없고 주거비로 계속 나가. 그러면 청약 같은 건 꿈도 못 꿨고 저는 아직도 무주택자였을 거예요. 새로 시작하는 부부가 여건이 된다면 내가 한 달에 감당할 수 있는 이자까지는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으면 좋겠어요. 청약을 노리고 싶다. 아기 계획이 있다. 이런 확실한 플랜이 있으면 월세 사라도 된다는 거예요. 현금이 언제라도 필요할 때 쓸 수 있게요. 요즘 DSR, DTI, LTV 이런 거 너무 잘 돼 있잖아요. 정부에서도 제가 연끌하는 거 허락하지 않아요. 내가 무리하고 싶어도 무리를 할 수 없고 그렇게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이자를 내고도 추가로 저금이 가능한 선이라면 집을 샀으면 좋겠어요. 뭐 요즘 같은 시기에 떨어지면 어떡해? 걱정을 하신다면 더더욱 전세는 살면 안 되는 거예요. 막말로 집값도 떨어지고 전세가도 폭락하잖아요? 그럼 제일 위험한 게 여러분의 전세금이에요. 나 보증보험 가입해서 괜찮아요. 이게 언제까지 괜찮을 것 같아요? 지금 국민연금도 바닥나는 판에 국가에서 그 전세금 메꿔주는 세금이 엄청나잖아요. 언제까지 정부에서 다 해결해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집을 사고 안 사고의 선택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건 정말 큰 차이가 나요. 일단 경제관념이 달라집니다. 집을 사려고 고민하고 인장 다니는 그 단계부터 공부가 되니까 나라의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요. 내 집이 없으면 뉴스에서 아무리 정책을 떠들고 집값이 올라도 왜 오르는지 떨어져도 왜 떨어지는지 관심이 없어요. 근데 그런 사람이 전세 살면서 집을 산다?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부부는 보통 경제관념이 밝지 않기 때문에 집 한 채를 해지 않은 용으로 사두고 시드를 모아가고 그때 뭐 투자하고 싶으면 투자하고 주식하고 싶으면 모아서 주식하고 상급지로 이사 가고 싶으면 이사 가고 그렇게 플랜을 짜는 거예요. 꼭 신축 전세에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전, 가구 이런 건 또 진짜 비싼 거 사더라고요.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. 남의 집에 뭐 하는 거예요. 그 돈 아껴서 내 집 살 때 보태 쓰고 그때 좋은 가전, 가구 넣으면 돼요. 저는 솔직히 신혼 때 전월세에서 시작한다? 그러면 새 거 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. 진짜 마음 같아서는 다들 당근마켓에서 구입하셨으면 좋겠어요. 다 갖춰서 시작하고 새로운 집 이사 가면서 또 새로운 거 사고 그런 분들이 당근마켓에 많이 팔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아주 땡큐죠. 경제도 돌고 당근도 돌고 난 돈 안 쓰고 너무 좋죠. 저희도 처음에 시작할 때 가전, 가구 모든 살림 사는 게 500만 원도 안 들었어요. 지금 생각하면 뭐 더 아낄 수도 있었는데 당근이 그때도 있었다면 진짜 100만 원도 안 들었을 것 같아요. 저희는 지금도 몸테크를 하면서 월세를 살고 있는데 저희가 실거주하는 집을 다 처분하면서 가전 가구를 거의 다 처분을 했고 이 월세집을 계약을 하면서 다시 또 가전 가구를 새로 사야 했어요. 이번에는 완전 다 당근마켓으로 샀어요. 창문형 에어컨 35만 원짜리 새 거 산 거 빼고는 전부 사는데 30만 원도 안 들은 것 같아요. 한편으로는 꼭 이렇게까지 몸테크를 해야 되나? 어떻게 40년 된 아파트에서 월세살이 하면서 결혼 생활 하나? 남들이 어떻게 보겠나?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뭐 전혀 이게 껄끄럽거나 부끄럽거나 창피하거나 이러지 않아요. 남들은 생각보다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.
그리고 남한테 관심 많은 사람 치고 경제적으로 풍족한 사람 못 봤습니다. 남한테 관심 너무 많으면 굳이 가까이 두지 마세요. 저는 이게 제가 자산을 불려가는 과정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. 저는 오히려 시작할 때 남들 보여준다고 다 갖추고 시작한 사람들이 더 없어 보여요. 뭐 돈이 너무 많으면 할 말 없죠. 근데 우리는 부자가 아니니까 돈도 없는데 구세금 맞춰야 돼서 무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. 그런 분들이 남들한테 보여주는 거 좋아하는 같은 맥락으로 주말마다 여행 가서 인스타 사진 찍어서 올려야 되고 그렇더라고요. 평생 그렇게 전세에 살고 전세금이나 올려줘가면서 살 거면 상관없죠. 그리고 솔직히 그렇게 주말마다 여행 다니는 분들은 전세금 올려주기도 빠듯합니다. 여행은 임장여행 집 보러 다니시고요. 주마다 놀러 다니면서 돈 쓰지 말고 아끼세요. 자랑하니까 더 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 주변 사람들은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. 더 없어 보일 뿐이에요. 본인 통장 잔고만 바닥이 나는 거예요. 진짜 결혼하고 가난해지는 가장 큰 문제는 부부가 통장을 합치지 않는 거예요. 결혼했는데 통장 각자 쓸 거면 왜 결혼하시는 거예요? 연애하시지. 결혼하면 둘이 무조건 돈을 같이 모아야 돼요. 우리가 시작할 때는 집을 못 샀더라도 언젠가는 사야 될 거 아니에요. 근데 돈을 각자 관리한다? 이거는 자산을 불릴 생각이 없다라는 거랑 똑같죠. 솔직히 부부가 각자 모으면 한 사람당 얼마나 모으겠어요? 한 달에 100만 원 모으면 많이 모으는 거예요. 각자 쓰는 사람들은 꼭 그렇게 용돈도 많이 쓰더라고요. 딱딱 100만 원, 100만 원 모아가지고 200만 원 만들었어요. 1년 되면 2,400만 원이에요. 근데 이렇게도 솔직히 못 모아요. 그리고 뭐 한 명이 좀 적게 모으고 한 명이 좀 많게 모으잖아요? 이것도 진짜 감정 싸움의 원인이 돼요. 무조건 합치세요. 1 플러스 1이 2가 아니고 1 플러스 1이 3이 되는 마법을 볼 수 있습니다. 돈이 제일 빨리 모이는 시기인데 각자 딴 주머니 차면 계속 가난한 생활 하는 거예요. 근데 여기서 애까지 태어나봐. 할만한 통장부터 합치고 무조건 돈 모으세요. 최소한 저축률 50%. 저는 마음 같아서는 진짜 70% 이상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쉽지 않으니까 일단 저축하고 집 보러 다니세요. 부부가 으쌰으쌰 해야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. 다 같이 부자 되자고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